안녕하세요. 스포츠 윤리를 맡게 된 조영훈 강사입니다. 네. 스포츠 윤리는 크게 8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스포츠와 윤리 파트입니다. 스포츠와 윤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입니다. 네, 스포츠와 윤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포츠 윤리의 기초. 두 번째, 스포츠 윤리의 이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윤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 이해 및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여 사례를 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도덕과 윤리 선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쌍가로 1번을 보시게 되면 도덕, 윤리, 선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이 도덕과 윤리, 선, 이 3가지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개념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 선에 조금씩 미묘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개인의 내면성, 즉 개인적 양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면서 개인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윤리는 두 번째, 윤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을 보시면 도덕적 규범과 관습이라고 해서 이 도덕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학문화시키고 혹은 법과 도덕의 종합을 말하는 게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이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조직 내의 도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선을 보시면 선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볼게요. 윤리와 도덕은 선의 표현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선을 표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도덕적 실천의 기본 가치이다. 이것을 통해서 왜 도덕을 실천해야 되는지, 도덕을 배우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선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키포인트였던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스포츠는 사회활동의 일환이므로 사회적 기준에 의한 윤리와 관계가 깊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스포츠 활동 중 이루어지는 윤리 행동과 공정성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옆에다 좀 적어주시겠어요?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두 번째 주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판단, 쌍가로 1번 사실 판단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를 살펴보면 동그라미 3번 박태환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네, 이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게 되는 게 이제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쌍가로 2번 가치 판단을 보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어렵지 않죠. 동그라미 2번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판단이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축구 경기 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선 선수의 행동은 훌륭하다. 예,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번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의 이제 차이를 보겠습니다. 쌍가루 1번에 제시된 표를 보시면요. 일반 윤리는 실제 도덕의 규범, 아까 앞서 배웠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학문화시킨 일반 윤리의 실제 도덕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포츠 윤리는 일반 윤리를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또 스포츠 상황에 일반 윤리를 대입하여 표를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과 가치가 이제 스포츠 윤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의 차이를 알겠는데 왜 스포츠 윤리가 독자적으로 학문화되어야 하는지를 볼게요. 스포츠 윤리가 학문화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그라미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7번. 스포츠를 통해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는 반드시 학문화되어야 한다. 즉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윤리에서 나와서 스포츠 윤리가 독자적으로 학문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동그라미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전통적 의미로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의미한다. 동그라미 2번. 선수는 여기 밑줄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구성적인 조건 규칙을 준수해야 함. 이 구성적인 조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스포츠가 구성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323페이지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선수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동그라미 4번. 스포츠에서의 규칙 위반은 경기의 일부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 3번과 4번의 내용은 조금 여러분께서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행위의 결과 혹은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행위의 결과로 두느냐 아니면 행위 자체의 동기에 두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자발적 준수가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경쟁이란 것은 현대 교육에서 실패자와 낙오자를 생산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이 경쟁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밝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에서는 이 경쟁을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쌍가루 1번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목적, 표를 보시면 목적, 두 번째 동그라미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도덕적 가치들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규칙 설정을 통해 참여자의 특정 행동을 강화한다. 아까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도덕적 자질의 인격을 함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성, 학문화되어야 된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 도덕적 가치들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규칙 설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필요성.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비윤리적 현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스포츠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가 마찬가지로 학문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PPT를 잠깐 볼게요. 또 2번 스포츠 윤리의 필요성을 보시면 스포츠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서 비윤리적인 현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스포츠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이라고 제시를 했죠. 네. 말 그대로 인종차별, 폭력 문제, 관중 문제, 아니면 이제 다양한
그 스포츠를 통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독자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쌍가로 이번에 스포츠인의 윤리를 한번 보시면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스포츠인의 윤리는 체육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도덕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국가관, 사명관, 협동, 페어플레이,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스포츠인의 윤리, 체육인이 갖추어야 할 품목으로 다루게 됩니다. 품성으로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내용이 윤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윤리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례, 윤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윤리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론, 결과론적 윤리체계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거나 많은 사람이 쾌락을 얻게 되는 경우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하는 게 결과론적, 목적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특정 행위가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면 올바른 행위로 간주한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대체로 행복, 쾌락이라고 가정합니다. 네, 여기서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가 최대하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이다라고 윤리 이론으로 제시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공리주의가 있겠습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란 무엇이냐면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다. 즉 공공의 이득을 중요시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이 공리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 2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벤담과 밀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긴다. 그래서 요약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수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죠. 소수자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을 보시면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을 구분하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게 미래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론적, 목적론적 윤리 체계에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근본적 도덕 개념과 모순될 수 있다. 왜? 인권, 정의 같은 것들이 소수자에게서 희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도덕 개념과 모순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 네, 다양한 가치, 정의,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의 사랑, 친구, 우정,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양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인간의 내적 동기에 소홀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옳은 내적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행동을 내 스스로가 인간이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옳은 행동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적 동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의무론적 윤리체계로 넘어갈게요. 쌍가로 1번 개념입니다. 옳고 동그라미 1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한다. 아까는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했는데 그 행위자의 동기가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의무론적 윤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밑줄 한번 쳐줄게요. 경기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도덕적 의무를 준수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을 보실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 도덕적 보편성, 인간 스스로,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보편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러한 도덕적 보편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의문론적 윤리체계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칸트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설, 인간에게는 가장 세련된 권위인 실천 이성, 즉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이 도덕적으로 옳게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보편성을 맞게 따랐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설이 되겠습니다. 쌍가루 1번을 보시면 쌍가루 2번 한계점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서로 다른 도덕 규칙이 상충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보편성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도덕적 보편성이 상충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약자가 저에게 어떤 불량배가 쫓아온다고 저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겨줬어요. 근데 불량배가 5분 뒤에 찾아와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약자를 도와줘야 할까요? 혹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칸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봤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의 예시를 보면서 도덕적 보편성이 상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덕 규칙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죠. 도덕적 보편성이 상충하게 되니까. 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다수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 윤리 체계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을 내면과 다수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다수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론적 윤리체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인데 이 다수의 이익이 무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그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그 동기를 다수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수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 한계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네, 3번 덕윤리체계를 보겠습니다. 쌍가루 1번 개념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목적론과 의무론의 한계로 나타난 윤리사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덕윤리는 행위자에게 중점을 두고 행위자의 인성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3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며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덕윤리체계 이론은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이상적 인격 모델인 예수, 공자, 석가 등을 통해서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행위자의 품성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행위자가 아닌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표면상 미덕으로 보이지만 악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행위자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나쁜 의도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려진 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면상 미덕으로 보이지만 악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동양사상과 윤리체계인데요. 동그라미 1번 유교사상, 쌍가루 1번 유교사상, 쌍가루 2번 불교사상, 쌍가루 3번 도교사상 이렇게 총 3가지로 동양사상을 보게 됩니다. 유교사상에는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자와 맹자를 다루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자를 보시면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해서 극복 방안으로 어질 인을 실천하길 요구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을 보시면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을 의미하며 인의 실천 동목으로는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은 임금에 대한 충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 신은 친구 간의 신. 우애는 형제 간의 우애.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효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효, 우애, 충성, 신의는 인의 예면적 표출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을 보시면 예, 인의 외면적 표출을 의미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맹자의 사단을 보겠습니다. 맹자의 사단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측은지심은 동그라미 기억,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동그라미 니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동그라미 디귿, 사양지심,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동그라미 리을,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쌍가로 2번 불교 사상을 볼게요. 불교 사상은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이제 불교 사상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데 불교 사상은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이 평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구제해서 자비롭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윤리적 사상입니다. 불교의. 쌍가로 3번 도교 사상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노자는 무의자연, 장자는 정신적으로 속세를 초탈한 유유자적을 주장한다. 즉 자연의 이치에 맡겨 두어라 라는 게 이제 도교의 윤리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한 번 더 요약해보고 넘어갈게요. 1번 결과론적, 목적론적 윤리 이론,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번 의무론적 윤리 이론, 행위 자체가 도덕 규칙의 판단 기준입니다. 행위, 그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그것이 의무론적 윤리 이론이 되겠고요. 3번 덕론적 윤리 이론,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행위자의 내면에 초점을 붙이는 게 덕 윤리 이론이 되겠고요. 도형사상과 윤리체계는 유교와 불교, 도교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유교, 인의 실천을 주장하고 불교, 차별을 극복하는 자비의 윤리, 도교, 자연의 이치에 맡겨라. 이렇게 해서 요약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단답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판단으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것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네, 2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올바른 행위로 간주하는 윤리 이론을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행위자의 그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라고 얘기했었죠. 3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관심을 갖는 윤리 이론은 덕 윤리 이론, 즉 그 사람의 덕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그런 덕 있는 사람에 대한 내면을 탐구하게 되는 게 덕 윤리 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4번 목적론적 윤리체계의 대표적 이론은 벤담과 밀이 주장한 공리주의가 있었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교재에서 제시하는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사실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판단이다. 사실 판단은 가치 판단이 아니었죠. 네, 객관적 판단, 객관적인 사실로 놓고 판단하는 게 사실 판단이었습니다. 틀렸고요. 1번. 동그라미 2번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의미한다. 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측정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A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네, 말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거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네,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수에게 구성적 조건의 규칙 준수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선수에게 구성적 조건의 규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 3번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선수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윤리 이론, 어떤 도덕적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결과에 초점을 두느냐, 행위자의 동기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선수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스포츠에서의 규칙 위반은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3번. 다음 중 윤리체계와 윤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 결과론, 의무론, 동론적 윤리체계 이렇게 세 가지 윤리론을 제시해 줬는데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A 먼저 볼게요.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무,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규칙의 상충, 아까 얘기했었죠. 도덕적 보편성,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도덕적 보편성이 제시를 해줬는데 그러한 도덕적 규칙들이 상충하게 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게 의무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C.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둔다. 말 그대로 이제 결과론적 윤리체계에서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라면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라고 판단했던 게 결과론적 윤리체계였죠. 그래서 기업과 C가 연결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스포츠 조직이 아닌 경우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시가 됐는데 조금 문제를 수정할게요. 스포츠 조직인 경우에 설명하기 어렵다. 네, 스포츠 조직인 경우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떠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덕론적 윤리체계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가치 충돌의 대안 중 가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설명을 생략했는데 1번 도덕적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하기 때문에 규칙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우선순위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모든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아까 사실 판단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용 가능할 만한 중간 지점을 찾는다. 네, 이것도 가치 판단에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안으로 가치 판단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윤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리주의 윤리체계는 벤담이 주장하였으며 결과주의와 극대화의 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주의, 극대화의 원리는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결과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던 벤담의 공리주의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계약론적 윤리체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호 계약을 중시한다. 예, 계약론적 윤리체계는 말 그대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게 계약론적 윤리체계이고요. 그래서 상호 계약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덕론적 윤리체계의 한계는 스포츠 윤리가 사회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네, 스포츠 윤리가 사회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개인적 윤리처럼 윤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이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목적론적 윤리체계는 공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스포츠와 윤리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경쟁과 페어플레이, 이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스포츠와 윤리 다음으로 많은 영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